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마스터리 태도, 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법, 브래드 스털버그, 스티브 매그너스 지음, 신솔립 옮김, 플로우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머리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힘이다. 1장, 열정의 진짜 모습. 2장, 열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3장, 열정을 찾고 기르는 법. 4장, 열정의 두 얼굴. 5장, 마스터리 정신과 열정. 6장, 균형이라는 환상. 7장, 자기 지각을 익히는 법. 8장, 우아하게 열정을 다루는 법. 차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힘이다. 몇 해 전 인간의 수행 능력에 대한 성과의 정점을 출간했다.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들어 성과의 법칙을 분석하고 최고의 운동선수, 예술가, 사상가가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알아냈다. 또한 독자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는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자질 4가지가 있었다. 그 자질은 넘치는 의욕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 만족할 줄 모르는 성격, 열정이었다.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 기업 중역, 경영인들 다수를 컨설팅하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굉장한 열정을 쏟는 사람들과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경계와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행복을 느낀다. 열정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할애할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특히나 열정의 뜨거움에 버금가는 분명한 자기 지각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나친 열정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번아웃을 선사한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나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은 열정적인 사람 대부분이 경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다. 열정에 푹 빠져 있을 때는 무언가에 깊이 심취해 맹렬히 달려나갈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열정에 사로잡힌 데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혁신적인 발명가들, 독창적인 예술가들, 성공적인 기업인들이 지닌 뜨거운 열정을 직접 목격하고 또 스스로도 경험하며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열정이라는 강렬한 감정은 어디에서 탄생하는 걸까? 열정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무엇으로 증폭되는가? 의무나 책임과 상충하는 열정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열정이란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 어쩌면 중독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무언가에 올인하는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열정을 찾고 그것을 따르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부모님, 선생님, 코치, 졸업식 연사는 늘 열정적으로 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열정을 따르는 것이 무책임하고 어쩌면 무모하기까지 한 선택이라고 보는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건강을 해치고 불안에 잠식되는 길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입장 모두 옳은 부분이 있다. 무엇이든 단순화시키고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하는 문화에서도 열정만큼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다. 물론 열정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열정 덕분에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의 장인이 되고 최고의 성공을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열정만 쫓아가는 열정은 어느새 저주로 변해 생산적인 힘보다 파괴적인 힘을 더욱 키운다. 이러한 파괴적인 열정은 일시적인 미봉책과 찰나의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소셜미디어 상의 팔로우 수나 친구 수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 승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승리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문화. 성취지향적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강조하는 문화에서 더욱 만연해 있다. 열정을 쫓을지 결정하는 것도, 열정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것도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열정은 신중하게 접근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대상이다. 열정이라는 끊임없는 수행과 실천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뿐 아니라 삶까지도 특별해질 수 있다. 우리 두 사람이 건설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열정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조사한 것이 이 책의 지필로 이어졌다. 우리는 문학,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철학 분야의 수많은 글을 읽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훌륭한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열정으로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을 연구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헤치며 우리가 가진 열정의 장단점과 추악한 점을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어쩌면 당신은 본인이 현재 열정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관심이 있는 커리어나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의구심이나 걱정 때문에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혹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엘리트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등 모든 것을 내걸고 뛰어들 계획을 세우는 중일 수도 있다. 열정을 쫓으며 번아웃을 겪기 시작했거나 친구나 가족 등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열정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다. 혹은 한때 당신을 살아있게 했던 열정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중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열정의 스펙트럼 어디에 있든 이 책을 통해 올바른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열정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과 삶을 빛나게 해주는 열정을 키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1장 열정의 진짜 모습. 조심스럽게 열정에 접근하기. 열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열정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밋밋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평범함을 꿈꿔서도 안 되고 완벽함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만 세 가지 P를 기억하세요. 끈기가 더해진 열정은 가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2001년 몬보스 대학의 졸업식에서 본조비의 연설 내용이다. 본조비가 언급한 열의와 불같은 열성으로 온 마음을 쏟는 태도는 아마도 우리가 익히 들어온 열정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 것이다. 열정은 학교, 일터, 경기장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귀한 가치로 인정받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찾고 그것을 쫓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열정을 찾은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조언이나 주의사항을 들은 기회는 없다. 열정을 찾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열정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다. 언뜻 보기에 열정은 성공과 행복,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지름길 같지만 사실 열정이란 까딱하다가는 길을 잃고 마는 복잡한 미로에 가깝다.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굉장한 행복과 끔찍한 나락, 끝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열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외부적 결과와 인정의 노예가 된다. 이른 성공과 더 많은 돈, 더 큰 명성, 더 많은 팔로워를 향한 갈망에 사로잡힌다. 처음 무언가를 하는 것에 느꼈던 열정은 이내 성취와 결과를 향한 열정으로 변질된다. 외부의 인정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실패는 물론 그저 그런 어중간한 성공에도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진다. 열정을 가졌던 일에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고
최악의 경우 불안과 우울함에 시달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열정 외에는 모든 것을 등한시한다. 열정을 쫓는 데만 지나치게 빠져든 나머지 다른 일들은 모두 도외시한다. 결혼 생활이 파탄나거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조차 지켜보지 못한다. 건강을 내팽개치기도 한다.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는 것이니 그 순간에는 행복을 느끼겠지만 몇 년 후엔 열정만 쫓았던 세월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게 된다. 번아웃에 시달린다. 열정에 완벽히 굴복한 삶은 하루, 한 달, 어쩌면 1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쫓기만 하는 열정은 보통 짧고 격렬하게 타오르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다. 열정의 강렬한 끌림에 눈이 먼 나머지 지금 쏟고 있는 정서적, 육체적 수고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고 만다. 어쩌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던 열정과 의미 있는 활동이 그저 짧은 시간 타오르다 사라지는 무모한 흥분으로 그치고 만다. 즐거움을 잊는다. 열정의 불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사그라질 때도 있다. 이런 시기다. 멋진 취미 활동을 직업으로 삼게 되고 한때는 즐거웠던 취미가 점점 일처럼 느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일이 어떻게 이토록 싫어질 수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열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물론 다른 유형의, 이보다 훨씬 나은 유형의 열정도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저 너무도 즐거워 완전히 몰두할 때 탄생하는 열정이다. 차분한 의지를 갖고 겸손한 자세로 실패를 경험하며 성공을 거머쥘 때 탄생하는 열정이다. 목표가 곧 방향이 되고 방향이 곧 목표가 되는 것. 열정이 깊은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탄생한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 자기 지각을 통해 열정이 불러올 혼란을 이겨내고 열정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통제할 힘을 얻는 것.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열정이자 가장 훌륭한 형태의 열정이다. 열정은 열에 넘치는 태도로 무언가를 쫓는 것에서 시작한다.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균형이 무너진 삶을 살거나 즐거움을 잃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정에서 빚어진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란 두 갈래의 길, 나쁜 열정과 좋은 열정의 시작점은 같다. 열정이 제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르는 새 원래의 길에서 저 멀리 벗어나고 만다. 즉, 열정은 망가지기가 쉬워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의미이다. 열정이 행복, 건강, 성과,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불안감, 우울증, 번아웃, 비윤리적인 행동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열정을 찾는 방법에 대한 글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열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뻔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며 제대로 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열정을 찾는 것은 그저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열정을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법을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열정을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후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 열정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말이다. 열정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이 책은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찾아 옳은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평생 동안 열정의 거대한 힘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열정이 삶과 조화를 이루며 오래도록 밝게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또한 열정에 대한 수많은 도서에서 하나같이 등장하는 진부하고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는 최신 과학 자료와 증거 외에도 세계 최고의 시인과 철학자들의 생각을 제시하며
진정성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열정을 낱낱이 해부해야 한다. 열정을 탄생시키는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고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칠 것이다. 올림픽 수영 스타인 KT 레데키와 투자자 워렌 버핏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희대의 기업 사기를 저지른 앨론의 제프리 스킬링, 금지 약물을 복용한 야구 선수 베리 본즈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야기도 있다. 균형 잡힌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물음을 던지고 자기 지각으로 먼 훗날의 후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열정이란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두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형태의 열정과 함께하는 삶의 기반을 닦기 위해선 무엇보다 열정의 기원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처음 열정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열정의 법칙. 모두들 열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열정을 추구하는 방법과 찾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열정은 긍정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변질되고 만다. 열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빠지고 만다. 외부적인 인정과 결과의 노예가 된다. 번아웃에 시달린다. 후회한다. 즐거움을 잃는다. 열정을 의도적으로 관리할 때 건강과 행복,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 좋은 열정과 나쁜 열정이 있다. 열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2장. 열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열정의 어원은 고난이다. 열정의 어원인 라틴어 파시오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이란 의미로 쓰였던 만큼 열정은 고난, 고통, 분노를 뜻했다. 본래 열정이란 단어 속 고난은 특정 인물의 비통한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던 때 예수에게 가해지던 끝없는 고문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로 쓰였다. 케이시 워스턴 리저브 대학의 종교학 과장인 티모시 케이비 교수는 이 단어는 본래 예수의 순환을 뜻하던 단어라고 설명했다. 예수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파시오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예수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뜻할 때만 쓰는 단어였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파시오를 쫓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이 단어는 긍정적이거나 영감 넘치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하고 유해하다는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며 파시오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11세기가 되자 파시오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여전히 오늘날의 열정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더 이상 예수의 순환만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니었다. 수백 년 후 유럽이 암흑시대를 벗어나자 열정이란 단어도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얼마 후 유럽의 르네상스가 도래하자 파시오는 파시온에서 패션으로 변형되었다. 단어가 변형되며 의미 또한 고통에서 분노, 사랑, 그리고 굉장한 열망으로 달라졌다. 여기에는 몇몇 창의적인 예술작품이 기여한 바가 크다. 제프리 초선은 대서사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패션을 고통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통칭하는 의미로 처음 썼다. 그 뒤를 이어 몇몇 작가들이 패션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1588년 셰익스피어는 패션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그는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에서 내 검이 증명할 것이다. 라비나를 향한 내 열정을 위해 라고 적으며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욕망과 갈구를 표현하는 뜻으로 패션을 차용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패션은 고통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탈바꿈했다.
패션이 한 개인을 향한 사랑과 욕망에서 확장되어 어떤 일을 향한 추구를 지칭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접어든 후부터이다. 그럼에도 이 단어가 활발하게 쓰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열정을 쫓아라 혹은 열정을 찾아라와 같은 문구는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흔하게 쓰는 말이 되었다. 당시 열정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그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 1970년대 사회의 중추적 역할로 활약하던 베이비 부머 세대의 좌우명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베트남 전쟁도 끝나가고 있었다. 서구의 이상적인 가치는 안전에서 자아 실현으로 넘어갔고 이 트렌드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거쳐 더욱 가속화되었다. 2001년 몬모스 대학에서 본조비의 졸업 연설에서 열정이란 단어가 포함된 구호는 더욱 긍정적이고 영감 넘치는 의미로 쓰이며 그 어느 때보다 대중들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열정을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안의 열정을 찾고 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커리어, 인간관계, 취미생활마저도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곧 알게 되겠지만 열정이란 단어의 기원을 우습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열정과 고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정의 생물학. 어떤 일이나 아이디어, 사람에게 완벽히 몰입할 때 온몸에 퍼지는 뜨거움은 잠깐이라도 열정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것이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무언가를 향해 열정을 다할 때 인간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자신의 열정이 향한 대상 혹은 활동 하나만 세상에 존재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짝사랑에 빠져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리던 캠퍼스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몸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지만 정신은 론칭을 준비하는 새 상품에 지금 쓰고 있는 책의 34쪽 5번째 문단의 2번째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데 팔려있다. 시야가 좁아지고 완벽한 몰입에 빠진다. 열정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것이다. 열정의 대상을 향한 집착은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서 탄생해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도파민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자극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만든다. 도파민의 영향으로 우리는 활력을 얻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도파민이 두뇌의 가장 원시적인 영역부터 가장 진화된 영역까지 흐르며 신경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고 머지않아 적절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 책을 완성하면 행복해질 거야. 신제품 론칭이 끝난 후에는 성취감을 느낄 거야. 저 여성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만 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거야. 그러나 열정의 마법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쫓고 있는 충만함이나 만족감과 같은 보상은 사실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 월요일에 목표를 달성했다면 잠깐 동안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겠지만 화요일이 되면 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듯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데에는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목표를 성취한 후에 분비되지만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도파민은 목표를 성취하기 전에 분비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화적 이유가 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선조들은 제때 영양분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꾸준히 음식물을 모아야만 했다. 그 결과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인간의 내면에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보다 우세한 힘을 발휘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우리는 성취감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고 쫓는 과정에 중독되었다. 도파민은 욕망과 동기의 분자이다. 과거 인류의 생존부터 오늘날의 위대한 과학적 발견까지 모두 단순하지만 강력한 생물학적 요인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만족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갈증을 느끼고 무언가를 쫓도록 설계된 것이다. 도파민과 열정의 관계. 전설적인 울트라 마라톤 선수인 엔트라손이 2살 때 부모님은 그녀의 신발에 방울을 달았다. 맨날 뛰어다녀서 부모님이 저를 찾아다녀야 했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진단받은 아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59살의 트라소는 요즘 같았다면 본인은 아마 ADHD 환자로 진단받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했다. 최근 연구를 통해 ADHD 기질을 지닌 사람은 도파민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선 더욱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쫓을 때 분비되는 것으로 ADHD 성향을 지닌 사람의 경우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창시절 가만히 앉아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던 트라손의 경우 달리기가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라손은 울트라 마라톤을 알게 되었다. 20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이 스포츠에 비하면 일반 마라톤은 어린애들 장난 같을 정도이다. 트라손은 몇 주간 190km 이상 훈련을 하고 160km를 달리며 트라손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런 성취감도 늘 오래가지 못했다. 1985년 아메리칸 리버 50마일 인듀어런스런과 1989년 웨스턴 스테이트 인듀어런스런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1994년에는 웨스턴 스테이트와 리드빌 트레일 100코스에서 모두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트라손이 러너로서의 경력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트라손은 항상 갈증을 느꼈다. 제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계속 실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트라손이 역대 가장 화려한 수상 경력을 지닌 울트라 러너가 될 수 있었고 대단한 성적으로 성별의 장벽을 완벽히 깨부수며 달리기뿐 아니라 다른 인듀어런스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욕구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계 신기록을 20번이나 갈아치웠고 세계 최고의 울트라 마라톤 경기인 웨스턴 스테이트에서 14번이나 우승했다. 그녀는 셀 수 없이 많은 기록을 세웠고 그녀가 세운 다수의 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러너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갖추고 철학적이기까지 한 이 여성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신발에 종을 달아야만 했던 그녀의 타고난 본성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도파민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많았어요. 제 한계를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 제 능력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 욕구는 단 한 번도 제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죠. 생물학적 요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최근 과학 연구를 통해 트라손의 짐작이 옳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몇몇 연구에서 성격의 40%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자리한 워싱턴 의과대학의 정신의학자인 C. 로버터 클로닝거 교수는 최근 개인의 성격 중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 즉 기질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타고난 기질과 특정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반응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클로닝거가 분석한 4가지 기질 유형 중 하나인 지속성은 특히 도파민에 둔감한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파민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도파민에 둔감한 사람은 무언가를 지속하는 끈기와 확고한 투지,
멈추지 않는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할수록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도전을 계속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무척이나 해로운 일일지라도 말이다. 다시 말해 도파민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숙성과 같은 성격적 기질이 개인의 노력이나 양육 방식으로 탄생한다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트라손처럼 남달리 열정적일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이들 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열정에 생물학에 지배당한다. 특정 행동을 반복할수록 특히나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승진에 성공하거나 연인을 유혹하는 등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행동일 때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난다. 긍정적 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어 흥분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강력한 동기가 생성된다.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자주 접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선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해진다. 도파민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쫓고 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나온다. 때문에 본질적으로 만족감과는 거리가 먼 이 사이클은 쳇바퀴 돌듯 지속되는 것이다. 이런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성취가 아닌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 중독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진화적 결과이다. 신경과학자인 마크 루이스는 저서 욕망의 생물학을 통해 도파민 필요량의 변화, 즉 기분이 좋아지는데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한 원인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경험의 반복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험이 한 개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수록 두뇌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도 포함된다. 루이스는 이렇게 적었다. 알코올과 헤로인이 따분한 경험을 선사한다면 그토록 비싸지도 중독성이 강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거나 스포츠, 예술, 비즈니스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역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약물을 통해 얻어지는 쾌감과 유사할 수도 있다. 행복을 향해 달리는 것과 알코올이나 약물을 하며 얻는 결과는 크게 다르겠지만 우리의 두뇌에서는 상당히 흡사한 일이 벌어진다. 아주 강력한 감정에 중독되는 것이다. 얼마 후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파괴적인 중독과 생산적인 열정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